예,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작년 수특이죠. 작년 수특. 필연주의 봅시다. 수능 특강 나올 때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계속 영상 업그레이드 겸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필연주의가 뭐냐? 그럼 일단 이게 필연주의가 뭐냐? 한번 봅시다. 자료 조사한 것들인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필연주의는 필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에 따라 그죠? 만들어진 어떤 철학파입니다. 철학파. 이제 어떤 회의주의가 이제 필연주의를 발전했다. 그 정도 보면 되고 쭉 읽어보시고 별로 내용 없습니다. 이런 게 발전했는데 이 필연주의가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정확한 알미 획득이 없다. 모르는 게 있다 이러면은 일단 유보한다. 유보해가지고 어떤 마음의 평안 그죠? 아타락시아 이걸 가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주 같은 거 이런 우주 같은 거 우리가 인간이 모르잖아요. 아무리 연구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회의주의자들, 비관론자 이런 사람들이 그럼 다 자살하고 죽느냐? 그러지 않죠.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회의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어떤 우주에 모르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인간들은 예. 너무 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답답해 죽을 거다. 그런 비관하고 그렇게 그러지 하지 말고 유복을 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필연주의자.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들도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내용을. 다른 거 연구했는데 필요 없는 내용들이 한번 봅시다. 섹스투스, 그죠? 엠피리쿠스의 필연주의의 개요는 고대 회주의 일파인 필연주의의 학설을 집단성한 책이랍니다. 필연주의 개요가. 이 책에서 그가 누구야? 이건 이 사람인가? 그죠? 엠피리쿠스 이 사람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는 철학자들의 유형을 셋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철학자들의 유형. 첫 번째,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의 추종자.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안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다음 독단주의자들이라고 하였다. 왜냐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기 때문에 독단적이라는 거지. 지들이 안다고 그죠? 까부는 사람들. 두 번째, 아카데미아 철학자들로 이들은 진리의 인식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다. 비관주의의 느낌이죠. 세 번째 유형은 회의주의자들로 필연주의자들, 이게 필연주의자들이 합니다. 회의주의자들. 이들은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해서나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악은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인간이 어떤 우주를 보는 그런 관점이겠죠. 계속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회의주의자들은 완전히 이제 아카데미아처럼 비관론자들도 아니고 완전히 발견했다고 깜짝 까부는 독단주의자들도 아니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발견할 것이다. 진리 찾자. 이런 사람들이 회의주의자들이다. 어째 보면 이 사람들 제일 현명한 것 같기도 같은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죠? 필연주의자의 인식론적 이상은 가장 좋아하는 방향이겠죠. 이상은 그죠? 인식론은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명증성이 있다. 명증성 명확해야 되는 거죠. 명확해야 된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식자에게 명증성이 있는 명증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매하고 흐릿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강 그렇겠지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해야지. 그게 이제 안다, 인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증한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 애매하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임의의 명제는 그와 대립되는 명제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으면 A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에 반하는 다른 명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A가 좋다, 나쁘다. 그래서 그 반대로 아니다, 그 좋은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하는 반대 명제가 반드시 생긴다. 대립되는 명제를 갖게 되면 이럴 경우 어느 명제가 더 명증하다고 단정할 수 없겠다. 애매할 경우가 있죠. 누구도 판단을 못하는 그런 어떤 명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이 더 예쁘다, 아니면 잘생겼다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게 진리인지를 몰라. 그죠? 어떻게 진리인지 몰라. 이 사람이 잘생긴지 이쁜지 그거를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이쁜 것 같은데? 잘생긴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쁜 것 같은데 잘생긴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다를 수가 있죠. 명증하지가 않죠. 그죠? 그런 명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단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단정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아까 말했듯이 누가 이쁘다, 누가 잘생겼다 이런 거. 필연주의자는 이렇게 명제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참과 거짓에 대한 그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이제 놔둬야 돼. 이쁜지 잘생긴지 판단을 못하겠다. 그냥 놔둔다.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은 명증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 어떤 잘생긴 사람에게, 이쁜 사람에게 이상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서 있어.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응?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판단 유보를 하는 거지. 잘생긴지 잘생긴지 모르다. 일단 넘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일단 유보, 보류. 그리고 이렇게 명증성이 없는 판단을 유보하고 나면 나는 뜻밖의 이제 아타락시아, 그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고 보는 거죠. 마음 편안하죠. 막 급하게 막 어떻게 해야 돼, 결정해야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긴장이 풀리는 거죠. 필연주의자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전부 다 보류한다 그래갖고 다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100%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예외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필연주의자는 판단을 내려서 믿음이 있는 상태와 판단을 유보하여 믿음이 없는 상태로 구분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판단을 해가지고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판단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유보해가지고 없는 상태. 이 구분 가능하죠. 필연주의자가. 모든 걸 다 유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여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뭐, 조금 이쁘다. 아니면 뭐 잘생겼다. 이거를, 뭐 평균보다는 좀 나은데, 이렇게 동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판단을 확실히 못한다 하더라도 동의는 가능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느낄 때 뜨거움이나 차가움이 어떤 대상에 이제 부여된 객관적인 속성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어. 막 밖에 막 추운 데 있다가 이걸 탁 만진 사람은 오, 따뜻해. 그죠? 추운 데 바깥에 있다가 탁 온 사람. 근데 뭐 따뜻한 아랫목에 있다가 이걸 만지면 뭐 그냥 미지근하구만. 이 판단이 다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얘가 이제 뜨거운 속성을 가졌는지 미지근한 속성을 가졌는지 이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이 사람 판단이 달라. 그죠? 그러니까 유보를 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속성인지는 판단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놈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놈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속성, 누가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뭐 그런 속성을 가지는지, 따뜻한지 미지근한지, 이 사람은 따뜻하다, 이 사람은 미지근하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져도 뜨거울 때 그때 이제 뜨겁다라고, 그게 이제 이 돌의 이 덩어리의 객관적 속성인데 그걸 이제 판단을 유보한다. 그죠? 이 사람 판단하고 이 사람 판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나 차가움의 느낌, 이런 느낌은 그것이 느끼는 주체에게 심적으로 강제되는 명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따뜻한 이거 뭘 만졌을 때 이게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감각으로 들어온 거죠.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감각으로 들어온 어떤 느낌을 인식을 한 거지. 그죠? 주체에게 심적으로 강제되는 명징한 거죠. 이 사람이 느끼기는 명중한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이 손으로 이걸 만져보니까 따뜻한 거지. 그죠? 이 사람이 차가운 데 있다가 어쨌든 간에, 그죠? 명징하죠. 그거는 뭐 따뜻하게 느끼는 거, 이 사람이 느끼면 명징한 거잖아요. 따라서 뜨거움이나 차가움의 느낌은 동의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이 따뜻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필연주의자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들뿐이다. 이런 현상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이 이걸 만져보고 따뜻하다라고 하더라. 그거는 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따뜻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인정한다. 필연주의자가 거부하는 것은 현상이 실제 있는 그대로 표상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뜻하다고, 이 사람이 만졌을 때 따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놈이 그대로 이 현상을 그대로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걸 만졌을 때 차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아주 뜨거운 별에 사는 어떤 외계인이 왔을 때, 그죠? 그런 것처럼 현상을 받아들이지만 그 현상이 실제랑 똑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진리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상 자체가 아닌 현상을 일으키는 대상의 객관적인 어떤 객관성을 문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뜻하다, 이 사람이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 물체는 따뜻한 물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꿀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것이 이제 달콤하게 느껴질 때 이제 필연주의자들은 그 꿀의 이제 달콤함을 동의를 하죠. 이제 먹어봤는데 꿀이 이제 다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그죠? 꿀은 정말로 달콤한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이 꿀이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그냥 달게 느껴지는 거죠. 달게 느껴지는 건데 어떤 외계인, 이 외계인은 막 그냥 설탕보다 더 단, 꿀보다 더 단 것만 먹고 살았었어. 근데 이걸 먹어보니까 별로 안 단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꿀의 속성이 달다라는 속성은 요 놈만 가지는 거고 우리 인간만 가지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꿀 자체가 뭐 달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는지는 우리 인간만이 느끼는 거니까. 뭐 동물도 느끼는 거겠지만, 아니면 어떤 외계인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현상과 실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모종의 이론이 필요한데, 뭐 이를테면 이 꿀에 뭐 어떤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내용들, 아니면 그 외계인들이 느끼기에 하여튼 뭐 이런 객관적인 어떤 설명, 어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론들이 이제 이런 어떤 모종의 이론은 현상에 대해서 진술된 것이 어떤 현상에 부여된 객관적인 속성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지네요. 그죠? 이 부분 좀 어렵네. 그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현상과 실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식, 그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모종의 어떤 이론은 어떤 종류의 그죠? 이론을 말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이론은 현상에 대해서 진술한 것이 어떤 대상에 부여된 객관적인 속성임을 입증하니까, 꿀을 먹었는데, 그죠? 또 꿀을 먹었어. 그러니까 꿀 하기 좀 그러니까 이 돌이 있어, 그죠? 이게 만졌는데 따뜻하다고 느끼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속성이다 라는 거를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졌을 때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는 현상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놈이 따뜻하다라는 어떤 따뜻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 있어야 된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이게 명확한 어떤 이론. 돌이 따뜻하다, 뜨겁다는 거는 이렇게 막 진동수잖아요. 그 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느냐. 아주 빠르면 뜨거운 거고, 느리게 운동하면 운동하면 그냥 분자들이 느리게 진동을 하게 되면 덜 뜨거운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공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공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객관적 속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기에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정도 진동수, 분자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은 온도가 이를테면 36도 체온보다 더 높이면 따뜻하다. 이렇게 그런 공식들이야 지금 만들어졌지만 예전에 모를 때, 우리가 또 지금 모르는 과학들이 이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36도 이런 거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는 부분도 많지만 모르는 부분도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처럼 객관적인 속성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사과를 보고 이게 빨간지 파란지 우리 눈으로 보기엔 빨간데 외계인이 보기엔 이거 파랗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공식 1 더하기 1은 2인 거, 이건 확실하잖아요. 이건 1개 더하기 1개는 2개 있다는 거는 이건 모종의 이론, 확실한 이론이죠. 근데 단순히 이게 빨간지 파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 뿐이지, 우리 시각적으로 보기에 그런 것 뿐이지, 외계인이 보기에는 파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니까 명확한 어떤 이론이 없다라는 거.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론이 있으면은 가능한 건데, 이론이 없기 때문에. 현상에만 동의할 뿐, 현상에 대한 진술이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과가 빨갛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계인이 보기에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거죠. 객관적인 속성인지 몰라. 왜냐하면 그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필연주의는 어떤 이론적 체계가 가질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이니까 어떤 공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론 체계가 안 된다.
이런 체계를 거부하는 대신에, 이런 뭐 하는 대신에 필연주의자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일정한 어떤 지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객관적 속성을 뭐 지정하지 못하고 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르겠어. 뭐 우리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만지는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그냥 뭐 꼭 살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극단적으로 갖게 되죠. 그죠? 이제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 이런 걸 거부하는 대신에 필연자는 삶의 어떤 방식으로서의 지침을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않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비활동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당장 다 뭐 무의미하고 막 비관적이고, 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건 뭐 다 의미 없는 거야. 우리 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거 뭐 그냥 뭐야 무슨 아무 무의미하네 삶이.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죽고 막 그러겠죠.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 일정한 지침을 인정하는 거죠. 믿음을 인정하지 않지만 완전히 사람이 뭐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일상적인 삶의 지침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 죽지 마라, 살아라. 이 일상의 삶의 지침은 자연의 지도, 첫 번째, 그죠? 자연의 지도, 뭐 자연이 가르쳐 줌, 그죠? 가르쳐 주는 거. 감성의 충동, 우리가 느끼기에 막 어떻게 뭐 아기를 낳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뭘 먹고 싶다, 배고픈데 뭐 먹고 싶다, 이런 감성의 충동. 그다음 법과 간섭의 전수. 이건 뭐 사람 죽이지 마라, 사람 다 이게 합법화되면 막 사람 멸종을 하겠죠. 뭐 이런 거 전수. 그다음에 뭐 기회와 예술의 가르침,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좀 더 나은 기술을 배우고, 핸드폰 만드는 기술을 전해져 가지고 뭐 통화를 후손들이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게. 하여튼 뭐 이런 네 가지가 있다. 봅시다. 하나씩 설명을 해놨네. 인간은 자연의 지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감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 동에서 해가 뜨고 서에서 해가 지고 뭐 이런 거, 자연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감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따뜻하더라, 뭐 사계절이 오더라, 뭐 이런 것들 자연의 지도죠. 그걸 이용해서 느끼고 생각하게 해가지고 뭐 농사도 짓기도 하고 식량을 만들고 보관하고 뭐 이런 거죠. 규칙적이니까. 뭐 당장 내일에 해가 안 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 그렇게 한데, 자연이 뭐 지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비슷한 시간에 해가 뜨고 지고 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거죠. 감성의 충동을 통해 이제 배고픔, 그죠? 그래서 인간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 막 감성의 충동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굶어 죽겠죠, 전부 다. 그죠? 그래도 인간은 뭐 이렇게 뭐 성욕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자손을 퍼뜨리고 이렇게 한다. 갈증은 물을 마시게 만들고. 인간은 모든 또한 법과 간섭의 전수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법과 관습의 전수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건은 선이고 불경은 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피해주고 막 그런 사람도 격리시켜버리죠. 뭐 사람 막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격리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 악과 선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격리를 시킨다. 기회와,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가지. 이거 뭐 그냥 뭐 악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막 그냥 다 죽이고 막 다 물어뜯고 그냥 다 그냥 좀비 세상 돼가지고 그냥 멸종해버리겠죠. 기회와 예술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활동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뭐 핸드폰 같은 거, 핸드폰, 뭐 연필, 뭐 이런 것들, 그죠. 삶을 영위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어떤 삶의 지침, 요 네 가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어떤 뭐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별 내용 없었고, 그게 이제 필연주의구나. 그러니까 역시나 뭐 결론은 그거죠. 결국 뭐 다 죽고 막 비관론자는 다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죠. 비관주의자라도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였다. 그렇죠? 문제 한번 봅시다. 필연주의자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골라라. 그렇죠?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네요. 그렇죠? 답은 필연주의자의 견해. 이거 뭐 두 개 아닌 모양이네. 또 봅시다. 2번. 보기는 필연주의에 대한 어떤 철학자의 평가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뭐 마음의 평안, 아타락시아를 얻게 된다. 헛된 동경일 뿐이다. 이런 거. 예, 이게 답이랍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또 뭐 다음 지문으로 또 넘어갑시다. 심플하게 그냥 뭐 정리하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고, 수능 특강 새로 나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